2%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 아빠에게 월 200만 원씩 양육비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싱글맘인 경우는 좀 이렇게 어린 아이도 있고 좀 이렇게 막장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보죠. 네, 그러던 중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내며 기저귀 값을 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이야기도 듣고 주식 책도 읽으며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친구와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것마다 올라서 2달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렸습니다. 주식으로 너무나 쉽게 돈을 벌자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전셋집을 월세로 돌렸고 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1년 평균 6천만 원의 수익을 내자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아,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빠져드는데 권태민 대표님 또 그 생각을 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돈 가지고 그 초심자가 성공하는 그 운들이 있어요. 예전에 2%를 통해서 몇 주 전에 제가 그 카지노를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베팅을 시켜봐라 그러면 70%의 확률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과학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초보자가 주식을 살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리를 잡는 거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요. 전업 투자가 된다고 마음을 먹게 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전업 투자자를 한다면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를 선언하자마자 지수는 폭락을 했고 아이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양육비도 끊겨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대출, 부모님 돈까지 해서 주식에 넣은 돈만 무려 5억. 전 재산이 모두 들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싱글맘으로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너무나 쉽게 돈을 벌자 점점 이성을 잃으셨다고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1년 평균 6천만 원의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 그러면서 이제 뭐 전셋집으로 옮기고 다시 월세로 옮기시고 친정에 돈을 또 빌리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도 쉽게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대표님? 아무래도. 대부분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2016년도 아니면 2009년도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2009년도에는 지수가 한 9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바로 올랐던 시기고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또 거의 뭐 2000포인트 정도에서 2500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항상 계속 이제 리와인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운으로 돈을 벌었는데 올라갈 때 실력인 줄 알고 돈을 조금 벌면 실력인 줄 알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내 돈을 잃게 되면 내가 운이 없었다. 지난번이 실력이고 지금이 운이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네. 올라갈 때가 운이고 지금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운과 실력을 간과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몰랐던 분이 쉽게 들어가서 쉽게 돈 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운으로 돈을 버신 거고 주식 좀 알고 난 다음에는 미련 때문에 주식 못 팔아서 손실이 나시는 건데 두 번째 이분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편지 내용을 지금 보고 좀 가슴 먹먹해지는데 지금 아이랑 둘이 사시는데 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고 뭐 대출도 받고 부모님 돈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빚으로 투자하지 말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분은 결과 벌어졌으니까 이분한테 뭐 다그치거나 이러실 마음은 없는데 그
다른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절대 돈을 번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하시고 돈을 잃으면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빚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두 가지 교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복되기가 빠른데 반토막 났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빚을 내서 내 돈 1,000만 원인데 빚 1,000만 원 내서 만약에 절반을 날렸다면 이거 복구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제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또 이분의 굉장히 특이점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51종목, 51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은 25종목을 지금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십니다. 25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저 지난 시간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네. 가장 적정한 종목 수를 제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3-4종목 정도가 가장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장에서는 어느 만큼 현금의 보유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네네네. 해주시고 했는데 이 전업 투자자로 하신다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내 본업이 이제 주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보유 종목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래도 한 그 정도 숫자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전업 투자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종목 정도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수익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정 씨가 만약에 전업 투자하시게 되면 매일 주식시를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그게 일인 거예요. 네. 사실 전업 투자하면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웬만한 직장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렇겠죠. 근데 내 돈 100%가 다 들어가서 도박식으로 이게 오르기만 기다리는 그럼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현금 10%도 갖고 있어야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빨리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업이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빨리 나는 다달이 얼마씩 벌어야 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달이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간으로 벌면 되는 거고 또 반기로 벌면 되는 건데 꼭 요번 달 한 달마다 수익이 난다는 걸 꼭 생각들 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조급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연간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이 목표라면 연간 6천만 원 벌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못 벌었다 생각하면 그걸 벌기 위해서 그 다음 달 1,00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1,500만 원 메꾸기 위해서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감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보험도 현금을 최소 30% 혹은 많으면 50%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질를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베팅할 수 있는. 그런데 전업이 아니라 그냥 포트를 구성해서 쭉 가져가실 경우는 전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대응을 계속 안 하고 회사에 가치를 놓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가치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전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물론 뭐 중기 투자하는 분들이 전업이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은퇴하신 분도 전업이 될 수 있죠. 근데 주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바꿔서 이걸로 전업으로 가겠다는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그런 경우죠. 네. 지금 아이랑 둘이 사시는데 좀 지금 깝깝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막 요즘에 안 그래도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았는데 25종목이면은 10%는 계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도 그 이혼을 양육비를 매달 한 2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줬는데 남편이 또 사업이 또 잘 안 되면서 이것도 네. 끊긴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전업 투자로 돌아선 상태에서 지금 5억의 돈이 다 5억이라는 큰 돈이 지금 주식에 다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았던 것처럼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25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시간처럼 쭉 보여주시면 저희가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죠. 25종목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이고요. 메디톡스 이마트, 우리산업 그리고 삼성출판사, 대유, 넥슨GT, KB금융, 현대건설, 바른손, ENA까지 25종목을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쭉 이렇게 한 번에 봤는데 비중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들이 높지 않습니다. 1%에서 많은 건 5% 사이.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중이 20%로 굉장히 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분이 매수가가 78,431원입니다. 근데 현재가가 3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반
반토막으로 완전히 이게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몰라서 제가 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토막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토막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종목 그다음 메디톡스는 비중이 8%시고요. 나머지는 뭐 1%에서 5% 사이로 이렇게 쭉 갖고 계시는데 일단 대표님이 쭉 모든 이 종목을 쭉 보셨을 때 네. 이분의 포트 구성이 어떻게 된? 일단 너무 많다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네. 특이성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24종목이네요. 24종목인데 네. 모든 업종이 다 손을 대셨어요. 대부분 뭐 건설 업종도 있고 무슨 뭐 여행 업종도 있고 금융 업종도 있고 게임 업종도 있고 뭐 IT 업종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다면 네. 코스피 200 종목이 다 한 바구니 담겨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샀다면 제가 손실을 보셨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런 중요한 개념 없이 지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의 얘기, 그러니까 친구분께서 1,000만 원 가지고 뭐 100만 원씩 벌어서 분유값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따라하셨다고 하니까 주변의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분 같아요. 네. 성향이. 그리고 지금 편지 내용을 보니까 좀 좀 적극성도 있는 분인데 마음은 여리신 분 같아요. 상당히 여리신 분 같고 지금 24종목 중에 지금 비중이 다행히 많은 종목들이 없어서 네, 포트 네. 구성은 지금 전업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잘못된 포트 구성이에요. 이렇게 24종목을 2%, 3%, 1%씩 갖고 신경만 쓰이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매일매일 내가 수익을 좀 창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좀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게 이 정도 비중 너무 작고요. 10% 내외의 비중이라면 네. 그래서 뭐 일고려도 좀 뭐 갖고 계시고 현금 20, 30% 갖고 계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이건 뭐 어떤 업종을 주로 공략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 메디토스 8%인데 이 두 종목이 지금 거의 3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미하고 여기 들어간 거는 지금 물타기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78,000원인데 예전에 뭐라 그랬죠? 뭐 6천만 원까지 버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저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그러면 이분이 주식을 해서 7만 원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 네. 78,431원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 예,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평균 단가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인데 요때도 조금 사시고 요때 조금 사시고 조금 더 사시고 더 사시고 더 사시고 최근에도 일부를 사가지고 이 단가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때 많이 사가지고 이 부분에 많이 사가지고 지금 확 물타기를 했다면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승부를 한번 거신 거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단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내려오면서 조금씩 더 비중을 늘리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을 파내드는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업종을 다 손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문자샵 파라나랑 그리고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올라온 글에 괜찮은 종목도 보이는데 점점점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뭐 대표님은 혹시 네. 이 중에서 비중이 크든 작든 네, 네. 괜찮은 종목도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실 많이 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뜨는 그래요? 종목들도 있고요. 음, 지금 쫙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오늘은 4%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같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메디톡스라는 종목도 탄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메디톡스도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네, 59만 59만 9천 원인데 지금 메디톡스 현재가가 35만 3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반 정도. 네, 급락이 오기 바로 네. 직전에 또 손을 대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한 3, 4월 달 정도 하신 것 같고요. 본다면은 상상인도 요즘에 좀 루머 돌면서 급락이 왔었고요. 네.
삼성주파수는 뭐 아기상과 관련된 종목. 우리 제작진은 지금 이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게 좀 보여주시고요. 네. 대표님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당분간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네. 조금은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도 많고 많아서 보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메이톡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니 메이톡스 잠깐 좀 보유하시고 만약에 이 비중을 안 보고 제가 한다면 권태메이가 만약에 이걸 다 갖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5종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갖고 있을 것이고 메디톡스, 네. 삼성출판사 그리고 플리토, 삼육물산 요 정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요 정도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25종목, 24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 어떻게 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부터 대표님이 좀 복직이 너무 많으시니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는 동안에 다정 씨는 어떠셔요? 이렇게 보면 네. 뭐 가까운 누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가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또 읽어주셨으니까 만약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다정 씨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이 종목들을 좀 줄이는 전략을 세워서 이 무려 5억이 들어가 계시니까 좀 더 장이 이분이 좋아질 지금 때까지. 남아있는 돈이 얼마죠? 남아 있는 돈은 아직 보내주시지 그렇죠. 안 나와 있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태고요. 돈이 얼마 정도 네. 남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금액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손실을 많이 보셔갖고 주식으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주식으로 갖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5억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이 중에 지금 산 가격은 5억이고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요 가격이 그렇죠. 아까 뭐 메이토스 60만 원 정도 사셨는데 지금 30만 원이면 27만 원 빠진 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투자하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억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억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진짜 지난번에 뭐 4억 9천이 900 남으신 분처럼 그렇다면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커갈 텐데 그 아이의 이제 양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외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동안에 매매했던 습관을 다 버리고 네. 처음에 초심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어떻게 했나. 그럼 남의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친구 처음에 6천만 원 벌 때는 2달 만에 뭐 따블이 나고 6천만 원 벌 때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한테 얘기 잘해줘서 내 인생에 뭐 한 번의 기회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좀 그때는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의기양양하게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굴곡을 겪으셨는데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래도 주식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걸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지금 주식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을 싹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려면 못 할 거예요. 이 주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신 것을 절반만 파세요라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좀 따라 하시려고 하는데 왜냐면 1% 2% 갖고 있는 걸 파세요하면 그 반을 하나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100주 50주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거 팔려면 또 못 파시더라고요. 뭐 기념으로 갖고 있다, 두고 있다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24종목이 있는데 잘 가는 종목에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하나 없고 이게 또 더 가면 다른 거 하나 팔아 또 없고 이 매매 보면 좋아요. 이걸 다 저보다 이 종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올인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최우선적이고 저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장도 안 좋고 한데 이분의 마음으로 이입이 되면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 뭐 편지 오는 분들한테 다 진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인데 제가 한번 그 자금을 한번 구성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제가 2%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여기만
이 방송만 하고 가면 막 몸살 날라 그래. 집에 그렇죠. 가면 막 너무 안 좋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제작진이 구성을 할 때 그래서 권태미 대표님 아니면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함께 하게 됐는데 또 우리 권태미 대표님께서 좀 말문이 또 가슴도 네. 먹먹해지시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저도 제 뭐 개인적인 얘기도 될지 모르지. 저도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장애인이세요. 뭐 개인적으로 홍대를 나오셨는데 많이 고생을 하면서 키우셨죠. 그렇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 같아요. 어린이 뭐 기저귀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뭐 근데 아이 아버님이 사회 망해서 양육비가 끊겼다 하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만 놓고 보면 뭐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양육비를 담은 뭐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남자분들 욕을 할지언정 여성분께서 아빠의 노릇과 엄마의 노릇 다 하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에 여성분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과 이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너무 휘둘려서 방송만 보고 혹은 주변에 얘기만 듣고 주식을 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막 분산해 놓으면 내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다정 씨가 뭐 재산이 많아요. 저 전남 여수에 땅 한 평, 땅 한 10평, 저 부산에 땅 한 5평, 뭐 강원도 강릉에 뭐 한 3평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물론 나중에 돈이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한 두세 곳에 몰아서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제가 좀 매시고 가볼게요. 한 달 제가 같이 좀 손을 잡고 제가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 세상에 죽일 놈 될 것 같아요. 이 몇 분, 이 어려운 분들을 제가 이끌고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따로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지금 8월 26일이니까 뭐 9월 1일 정도 그렇죠. 저희 좀 제작진 같이 지금 예. 여태까지 저희가 방송에 소개드렸던 모든 분들 다 9월 달부터 함께 해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는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정리하는 걸로 그래요. 반등시 매도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취지는 포트폴리오를 딱 정리도 좀 해드리면서 네, 종목에 네,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까지 싹 다 어떻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싹 맞춤형으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종목 수가 25종목, 뭐 50, 51종목 이렇게 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송 시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통해서는 못 해드리겠고요. 저희가 따로 한 달 동안 또 권태민 대표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네네네. 그 시간을 통해서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시청자분께 전달해드리는 방법으로 이분이 돈이 얼마나 남은지 하겠습니다. 꼭 좀 알고 싶네요.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들 보시고 계시면은 저희 문자샵 파라나파라나로 저희한테 좀 어떤 내용이 얼마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네네네네. 잔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야기하기가 편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이 말씀을 못 제가 드릴 것 여기 있는 같습니다. 종목 중에 그래도 네. 몇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근데 메디톡스도 그 메디톡신 관련해서 아무튼 이 그 보톡스 관련돼서는 보톡스 재료잖아요. 메디톡스가요. 말들이 많습니다. 네, 휴젤, 네. 메디톡스, 뭐 대용제약, 뭐 이게 뭐 이런 이 메디톡스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휴젤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에서 회사 직원이 가서 그냥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관리하에 정부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열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만큼 이게 만약에 그 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독인 거예요. 네. 근데 좀 약간 이제 극소량을 넣어가지고 굳게 만드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되면은 상당히 큰 그렇겠죠. 안 좋은 결과가 출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 메디톡스라는 이런 그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문익점이 모카씨를 그 부뚜껑이 갖고 온 것처럼 그런 시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발견해내기도 힘들고 구현해내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이톡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셀트론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에 그 일단 코스닥의 시가 쪽에 상위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보험은 좀 덜 떨어지고
앞으로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다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이마트도 요즘에 뭐 자사주 매입 나오고 있죠.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한번 볼까요? 네. 자,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뭐 배송이다 뭐다 해서 지금 뭐 이 이마트 주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송에서는 이 종목 정말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신문사 다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보면 신문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신문 페이퍼를 보면서 신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기게 되면 머릿속이 더 빨리 각인이 된대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나 PC를 보는 것은 머릿속에 각인이 이렇게 크게 되질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것이 아직도 그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인터넷 다 하시더라고요. 뭐 호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켓컬리 시켜서 뭐 저녁에 해서 아침에 뭐 야채를 먹는다든가 뭐 쿠팡을 사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마트가 지금 잠깐 움츠러드는 것뿐이지 이제는 그 반도체 업종이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런 마트 쪽에서도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아울렛 뭐 별게 다 있어요. 창고용도 다 있고 뭐 코스트코부터 시작해서 이마트에서 창고용이 나왔고 그런 것을 다 봤을 때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그동안 인프라를 관련해서 이번엔 적자가 났지만 충분히 다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출혈 경쟁을 해서도 이마트 정도 신세계로 이마트 정도 된다면 나중에 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도 신규 매수도 네. 가능한 자리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 삼성출판사는 아기상어 관련된 상상이는 뭐 루머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종목. 그리고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 좀 괜찮고 삼룡물산은 그 이번에 그 일본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반도체 그 불화수 등 세 개 종목을 갖다가 수출에 대한 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 뉴스 들어가 보면 좀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주 같은 게 넥슨GT는 뭐 메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넷게임주도 좀 관련된 종목이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넥슨GT보다는 좀 큰 대형 더 대형 그래요. 넥슨GT가 넥슨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금융주라든가 뭐 여행주, 엔터테인 쪽은 건설주까지도 좀 나중에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태민 전문가는 사연 나올 때마다 함께 가야 할 운명일 듯.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지금 뭐 사연 보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답답하다, 바닥이라 반등 좀 하면 정리해야죠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용감 무모해야 하다고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는데 뭐 다들 답답해하시는 그런 마음을 서로 다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